여러분, 지난 시간에 포옹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장수 비결 5번째, 뭐든 즐거워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심리학과 의학이 만나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수십 년간 낙관주의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낙관주의는 수명 연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에서 8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긍정적인 마음이 장수로 이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면역세포의 일종인 T림프구, 즉 T세포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T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T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항체 생성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또한 해마라는 뇌 부위를 손상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이런 악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규칙적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통증에 대한 내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강도의 통증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덜 아프게 느낍니다. 통증을 느끼는 건 단순히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자연 진통제가 분비되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통증을 훨씬 잘 견딥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나 불안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잠들고 더 깊게 잡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밤새 뒤척이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더 적극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반면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해로운 습관에 빠질 위험도 높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적 관계가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밝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좋은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여덟 번째로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후 회복 속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낙관적인 환자들이 비관적인 환자들보다 훨씬 빨리 퇴원했다고 합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타고난 성격이 비관적이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긍정적인 마음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뭐든 괜찮습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뇌가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도록 훈련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씩 혼잣말을 합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이죠. 그런데 이 혼잣말이 부정적이면 우울해지고 긍정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긍정은 전염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감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에 대한 메타 분석은 체중 관리, 정신질환, 심장질환, 수면장애, 암치료, 성인 자폐증 치료, 다발성 경화증 및 기타 질환에 있어서 건강한 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 모두에게 유익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명상은 불안, 우울증 및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중간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목표를 갖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든 좋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이 충만해집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뇌는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웃는 표정만 지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남을 돕는 겁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거죠.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주변 사람을 도와주세요. 작은 친절도 괜찮습니다. 문을 잡아준다거나 길을 알려준다거나 칭찬을 해준다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만듭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를 줄이는 겁니다. 요즘은 온통 나쁜 뉴스뿐입니다. 사고, 범죄, 재난,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 세상이 위험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뉴스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보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뉴스를 보지 마세요. 부정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열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밥을 먹을 땐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땐 걷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땐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현재에 충실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느껴야 할 중요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슬픔이나 화를 느끼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긍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략 비관주의는 더 효과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긍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고도 놀랍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암 환자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셨어요. 이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결국 암을 이겨내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우울한 분들도 많습니다. 검사상으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심인성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전염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이 밝아지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 비결 5번째인 뭐든 즐거워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장수로 이어집니다. 감사일기, 긍정적 자기대화, 운동, 명상, 웃음, 이타적 행동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번째 장수 비결인 목욕과 마사지를 자주 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법으로서의 목욕과 마사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궁금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크게 웃어보세요. 그게 바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